안녕하십니까. 금판다TV의 정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토요일. 오늘 내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1차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맞은 쪽에 왼쪽에 맞았는데 아파요. 그리고 좀 몸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이 이제 병원 가서 타이레놀을 잘라니까 약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 대체 또 약이 또 나왔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타이레놀을 처방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많이 딸려서 많이 없나 봐요. 상당히 이제 좀 몸살이 좀 있고 한숨 잤더니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세상을 바로 읽는 법.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그렇게 서민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여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계의 정세를 제대로 읽으려면은 우리 김정민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죠. 돈이 흘러가는 것을 봐라. 돈이 흘러가는 것을 봐라. 모든 개인이나 이런 우리의 어떤 개개인들 자체도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죠. 한마디로 이기주의자라 이 말이죠. 이기주의자. 그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타인을 위해서 남 잘 되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선천적인 그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봉사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뿌듯함을 얻는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신에게 내재 있는 이기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비로소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에 진정한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원래의 창조자의 어떤 어, 의도에 접근하는 그런 접근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이 드디어 이제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 어떤 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신이 창조하신 본래의 어떤 목적에 부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세상은 그렇게는 흘러가지 않죠. 비중적으로 어떤 비중적으로 그렇다는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어, 창조자의 어떤 안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조자라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뭐 신이다, 신명이다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 자체가 어떤 그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자체를 신명이라고 그래요. 그제 뭐 암흑 물질이라고 그러고 창조 에너지라고도 그러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의인화 시키다 보니까 창조자가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고 신명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게 어차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이제 신이니 신명이니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정, 정통 종교라고 할 수가 있나? 예, 증산도가 한때는 세상을 거의 지배를 했죠. 우리나라 조선을 일제시대 때 그 내가 증산도 도전을 가지고 있는데 증산도 도전에서 이제 꽤 이제 그 읽어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니까 누가 믿으라 말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떤 뭐 내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흐름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니까 그 흐름을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제 증상도에서 강승장 상제님이 이제 천지공사를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 있어요. 이제 천지공사 중에 우리가 이제 에, 어, 그 일제 강점기를 겪는 그 과정에서의 왜 강균상 상제는 대한 한반도를 미국에게 맡기지 않고 일본에게 맡겼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어느 대목이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 여기에서
일본은 서양 세력을 몰아내는 큰 일꾼으로 세우시행 해가지고 5편의 천지공사에 여기 나와 있네요. 어, 왜 이제 일본에게 맡겼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유전적인 줄기죠. 이제 일본은 하나의 이제 우리의 어떤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어떤 토착민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민족이다 이 말, 같은 식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은 완전히 좀 이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게 맡기면은 우리를 완전히 예, 짓밟게 되고 우리의 명령을 끊게 만든다. 그러므로 일본에 맡김으로써 우리 명맥이 유지되고 그들이 내가 하려는 앞으로의 일에 일꾼이 돼서 어, 이게 큰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일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너일 전쟁 자체도 이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저쪽 발틱해나 발틱 그가 번거지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오다가 우리 대한해협에 들어설 때 이제 일본군들하고 이제 해전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상하게도 발틱 함대가 이제 모든 등하 관제를 하고 이렇게 대한해협을 이렇게 가로지르는데 이상하게 이제 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병원선이 있는데 그 병원선이 갑자기 불을 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자위대라고 말해야 되나? 일본의 군대에게 해군에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포격을 받고 울릉도까지 쫓겨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발틱 함대가 전멸을 당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이상한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어, 그 전쟁에서도 본래 이제 일본군들의 희생이 더 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또 러시아가 진 해전이 돼버렸다고 그게 어? 왜 하필이면 그때 병운선이 갑자기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불을 켜버렸냐 그것도 의문스러운 것이고 원래 어떤 전략 세력의 차이에서 일본군이 질 수밖에 없는데 일본군이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천지의 계획이 그렇게 이제 운명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제 일본도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자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게 동남아하고 이게 동북아를 이렇게 점령을 하고 했지만은 그들의 하는 행태는 모든 안배에 의해서 하늘의 안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꿈의 실현을 위해서 타국의 어떤 영토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현재 패권 국가로서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에, 에,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군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미군이 우리에게 주둔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목적에 맞게 이제 이렇게 각국 나라의 자국의 어떤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던 것은 일본의 어떤 강복 이후에 일본의 어떤 경제 지원 자금이랄지 어떤 박정희의 어떤 인맥과 그들의 어떤 상호 어떤 물밑 교류에 의해서 일본의 자금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경제를 부흥시켰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의 어떤 경제 발전에 어떤 큰 제약이 되는 방해가 되는 김대중을 처치하려고 했을 때도 미국의 어떤 견제에 의해서 박정희가 살아나고 그리고 박정희가 살아난 게 김대중 씨가 살아나고 결국은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들의 어떤 실현하려는 이 아시아에서 실현하려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제 김대중을 많이 이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시대의 IMF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50% 이상의 어떤 지분율이 넘어가게 됨으로써 어, 완전히 어떤 경제 식민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뭐냐면
비록 그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식민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 방책이 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글로벌 그 한번이랄지 그 뭐야 엘리트 그 뭐야 뭐라고 그래가 국제 리더, 국제 엘리트 뭐 그렇게 해가 뭐 정치 이면에서 이게 비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큰 세력들, 돈에 의한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이 영향력이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암양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정성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이 그들의 지분이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다거나 그때 이제 전평 해전이 있을 때에 이명박이가 이제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지만은 국국을 만류했던 이유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재산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비록 이제 그러한 외부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천지의 공사, 한마디로 강균상 상제님의 천지 공사에 의해서 한반도가 이제 보호받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미국에 의해서 지켜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이제 미국의 기록 이제 과거에는 김대중 정권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 식민지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경제가 더 발전하게 돼버리는 그리고 그들의 지분이 우리나라의 땅에서 뭐 절반이 된다 해도 어떤 파이는 키워서 나눠 먹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내가 말하듯이 세상은 섭리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섭리로. 부당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처방이다. 그게 우리가 그 명약을 쓰게 되면은 명현 효과라고 있잖아요. 명현 효과.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지는 효과.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호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으로 안목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둥아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주둥아리를 뭘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견해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아요.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노가다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죠. 물론 뭐 나도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높은 위치,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노가다를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는 얘기가 특히 이제 전라도에서는 자경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정치인 해경영 씨도 말했죠.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은 하라는 짓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믿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 현장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차라리 통제받는 사이가 낫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러고서 이제 그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제가 설득은 얘기는 해줬지만 우리 통제된 사회라 통제받은 것이 왜 좋냐. 자유가 더 좋지. 예? 그것은 본인의 어떤 누조로서의 발언이지 어떤 자본주의를 누리면서 자본주의에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 활동에서 패배한 후에 그 누조로서의 어떤 시각인 것이지 승리자로서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항상 남 탓하는 이유가 누조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원인을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자기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이 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막 남의 어떤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밥을 굶거나 뭐 옷을 못 입고 밥을 굶고 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공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의해서 괜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질투가.
근데 그런 것도 인제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해서 그게 오히려 인제 건강한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인제 그 진정한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발로랄지 그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인제 가난한 자로 그냥 그 주는 그 복지 정책에 의해서 주는 돈이나 보조금이나 받으면서 그냥 연명하다가 늙어 죽겠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인제 자본주의인데 어쨌든 뭐 실패를 했으면 뭐 오전 5 기를 뭐 7 전은 8 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인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고 자기가 어떤 그 통제된 사회처럼 뭐 주어진 길만 만들어 놓은 길로만 가고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어떤 주도적으로 무엇을 리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천민이 하천민인 것이지. 하천민. 하천민.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 사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 통제받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한다면은 그냥 그 북한으로 가서 사는 게 낫죠. 자본주의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떤 그 지금의 북한이나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데가 북한이 있잖아. 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물론 판문점을 넘어서는 갈 수는 없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나 말리지 저쪽에서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망명을 할 수 없고 그냥 저쪽으로 연변으로 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북한으로 귀화를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좋아하죠. 노동력 하나 늘어나니까 뭐 응? 좋아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거 작용화돼 가지고 그 공산주의 그 뭐야 옹호 발언 같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인제 그 어떠한 그런 거 옛날에 저 이탈리아 그 어디지? 옛날 로마 시대라고 그래? 그 작은 나라 단위가 있었잖아요. 그 폴리스라고 그러지? 이렇게 작은 그 어떤 그 자치주를 갖다가 그때 보면 이게 그 민주주의 최초 어떤 그 민주적인 투표라고 할 수 있는 도편 추방제가 있었을 때에 도편 추방제라는 게 그 사금파리를 항아리 속에 넣어서 누구를 이 나라에서 나라에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쫓아낼 것이냐 하는 그 추방제, 도편 추방제.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어떤 그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떤 그 정치를 잘하고 잘생기고 이렇게 그 어떤 우월적인 사람이 뭐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운 사람을 오히려 어, 어, 도평 지방제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향이 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냉정하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거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그 정치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 뭐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의 기본 상식은 적어도 갖추어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행동 심리학적 그런 인간 심리학에 조금씩은 알고 그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이거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나의 생각인 것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자신들이 그 정치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지만은 그것은 본인들이 잘못 뽑은 것이 더 책임이 크죠. 그래서 뭐 서갔다고 해서 자기가 그 서갔다고 해서 그것이 그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군 자가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하려는 어떤 모든 모사꾼들은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선거 활동에 있어서 맞춤형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그 공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에 물들고 쉬운 일에만 물들려 있는 사람들은 어, 거기에 이제 선동에 프로파간다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결국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 그 권력은 본인들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그 권력 구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할 뿐이지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서 뽑아준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결국은 나라의 국간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국제적 그 이상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그런 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이제 말했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형태도 어떤 어떤 그 글로벌 패권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어떤 그 이익과
부합되는 그런 그 억지적인 이렇게 설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끌려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커다란 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도래되 예, 예,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게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 어떤 박정희 시대에는 그 자주국방이라는 기치를 내세움으로써 박정희가 미움을 받아 카터 대통령에게 제거를 당했지만은 그러한 행동들 자체가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합리적 원리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의 중반까지 잘 살게 된 이유는 이게 그 잘 살게 된 시발점은 일본의 도움이 컸다. 그 이후에 어떤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어떤 경제 발전은 미국에 의해 성장했고 미국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지켜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오선익이라는 중산도의 강준성 상제의 어떤 그 공사에서 보여주듯이 그 주인이 바둑판을 물려받게 되면 바둑판을 이제 다섯 신선의 접대가 끝나고 주인이 바둑판을 물려받게 되면은 그 주인이 세상을 이게 선도하게 된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흥미로운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넓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